오늘은 수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바위를 움직이는 초대형 중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물리적인 원리와 기계 구조, 그리고 숨겨진 공학적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불도저들을 전설적인 개척자들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지키고 있는 절대적인 강자들까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중장비들은 일반적인 기계로는 버틸 수 없는 거대한 채석장이나 노천 탄광, 심지어는 영구 동토층 같은 혹독한 현장에서 활약하는 진정한 오프로드의 제왕들입니다. 이들의 동력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다른 기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독특한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피아트 앨리스 HD41, 미국 이탈리아. 가장 먼저 소개할 기계는 초대형 중장비 시대의 문을 연 원조라 불리는 불도저 피아트 앨리스 HD41입니다. 바로 이 불도저가 1970년대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주인공이었고, 세계 최초로 500마력과 70톤이라는 심리적 한계를 넘어선 모델이었는데요. 이 기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자들은 중장비의 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표면을 걷어내는 작업에는 값비싸고 위험한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트 앨리스 HD41은 그런 상식을 깨뜨렸죠. 이 불도저는 거대한 리퍼를 땅속 깊이 박아넣기만 해도 마치 흙을 가는 쟁기처럼 단단한 안반을 갈라내면서 폭약 없이도 충분히 굴착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낸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혁신적인 구상을 현실로 만든 동력 시스템입니다. 기술자들은 이 기계의 셰시에 12기통 V형 구조의 초대형 디젤 엔진 커민스 VT1710C를 장착했습니다. 이 엔진의 배기량은 무려 28리터로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요즘 크로스오버 SUV 15대를 합친 엔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엔진에는 터보 차저도 탑재되어 있었고, 분당 2100회 회전으로 플라이휠 기준 524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생성된 토크는 트윈디스크사의 토크 컨버터를 거쳐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도 변속이 가능한 3단 파워시프트 변속기로 전달되었죠. 물론 개척자가 된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HD41의 경우 트랜스미션이 약점으로 작용했고, 단단한 안반을 굴착할 때는 그 강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흥미로운 기술적 시도로 라디에이터와 오일 쿨러를 엔진 앞이 아닌 운전석 뒤쪽에 배치하는 설계를 택했습니다. 덕분에 무게중심이 보다 안정적으로 잡히고 현장 작업 중 라디에이터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대신 팬을 구동하는 기계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델이야말로 이후 등장하게 될 모든 명기들의 길을 열어준 선구자였습니다. 리프에르 PR776 리트로닉, 독일. 7위에 오른 모델은 독일식 최신 효율주의가 그대로 녹아든 결정체 리버 PR776 리트로닉입니다. 작동 중량은 73톤으로 일부 경쟁 기종보단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계의 진정한 강점은 완전히 다른 구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초대형 중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유압 트랜스미션 방식을 채택한 불도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술진은 토크 컨버터와 기어 변속기를 조합한 기존의 기계식 시스템을 과감히 버렸죠. 그 대신 디젤 엔진이 유압 펌프를 돌리고 고압 작동유를 유압 모터에 보내면서 이 힘이 바로 궤도를 회전시키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구동력의 흐름에 단 한순간의 끊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에도 회전 중에도 궤도에 전달되는 힘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로 인해 74톤이나 되는 기계답지 않게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하죠. PR776은 양쪽 궤도를 각각 정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도 구동력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뿔소처럼 강력한 힘과 발레리나 같은 우아함을 겸비한 이 불도저는 다른 기계식 장비들이 어려움을 겪는 정밀한 작업도 보석 세공사처럼 섬세하게 처리해냅니다. 보넷 아래에는 리프에르가 자체 개발한 12기통 V형 엔진 D9512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기량은 24.2리터, 출력은 무려 768마력, 565kW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능적으로 하중에 따라 작동률을 조절하는 로드 센싱 유압 시스템까지 더해져 작동유 공급은 항상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기어 트랜스미션에서의 동력 손실 없이 출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무부하 주행 시 연료 소모도 효과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불도저는 운전자의 쾌적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60도 전방위 시야, 에어컨이 완비된 쾌적한 조종실, 그리고 조이스틱 기반의 조작 시스템 덕분에 거대한 이 기계를 조종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된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KTZ T800 소련 6위에 오른 모델은 소련이 자랑하는 거대한 중장비 첼야빈스크 트랙터 공장의 상징 T800인데요. 이 기계는 1980년대 초에 개발되었지만 결코 운전자의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특히 야쿠티아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채굴을 목적으로 값비싸고 위험한 폭파 작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구 동토층이나 안반을 파낼 수 있는 불도저가 절실히 필요했죠. 리퍼 장비를 포함한 이 기계의 총 중량은 무려 106톤에 달합니다. 1990년 T800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불도저로 공식 인증받아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쟁 기종들을 모두 압도했으며 이 타이틀은 이후 고마츠의 양산형 슈퍼 불도저가 등장할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 괴물 같은 장비의 심장은 터보 차저와 인터쿨러가 장착된 디젤 엔진 6TM21T입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이지만 배기량은 무려 43.6리터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인데요. 윤활 시스템에는 드라이 선프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급경사의 채석장에서도 오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820마력에 달하며 이 엄청난 토크 덕분에 무려 75톤이라는 놀라운 후크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유압 기계식으로 단일단 토크 컨버터와 3축 구성의 유성 기어식 변속기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부 구조에는 토션바 방식의 탄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리퍼가 안반에 부딪힐 때 프레임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기계의 진짜 성능은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는데요. 시험 현장에서는 T800이 다이너마이트와 직접 경쟁했고 안반 굴착 작업에서 폭약보다 빠르고 게다가 비용도 더 적게 들면서 작업을 해냈습니다. 리퍼의 최대 굴착 깊이는 무려 1.8m에 달하며 포 없는 전차라 불리는 이 괴물은 말 그대로 바위를 갈라먹듯 파고들었습니다. 샨투이 SD90CO 중국 5위에 랭크된 모델은 중국 중장비 산업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기종 샨투이 SD90CO입니다. 총 중량 106톤에 달하는 이 불도저는 오랜 세월 동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모델들이 장악해왔던 초대형 중장비에 폐쇄된 클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중국 기술자들은 매우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세계 최상위 제조사들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동력원으로 선택된 것은 신뢰성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산 터보 디젤 엔진 커민스 QST30입니다. V형 12기통 구조의 이 엔진은 무려 960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죠. 운전석을 둘러싼 넓은 유리창과 강력한 LED 작업 등이 장착된 외형만 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기계라는 인상을 줍니다. 토크플로우 트랜스미션에는 락업 클러치가 포함된 단일단 단상 토크 컨버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락업 기능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엔진과 변속기를 직결 상태로 유지해 유압 손실을 막고 동시에 오일 과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비성과 수리 용이성도 특별히 신경 써서 설계되었습니다. 모듈형 구조를 채택해 거대한 본체를 정비소로 옮기지 않더라도 채석장 현장에서 바로 유닛 단위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또한 온도 제어 시스템은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자결하는 사막부터 혹한의 북방 지역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고마츠 D475A8 일본 4위에 오른 모델은 일본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기업 고마츠가 자랑하는 D475A8입니다. 무게 115톤급인 이 불도저는 전설적인 시리즈의 8세대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일본 기술진은 첨단 기술과 높은 신뢰성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며 이 기계에 다양한 전자 제어 시스템과 정밀한 기계 구조를 아낌없이 탑재했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고마츠가 자체 개발한 12기통 직분사 트윈 터보 엔진 SAA12V140E7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퍼레이터는 일명 마법의 버튼을 눌러 연료를 아끼면서 부드러운 토사를 밀 수 있는 절약 모드와 단단한 안반을 강하게 밀거나 빠르게 후진할 수 있는 풀파워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자동 락업 기능이 탑재된 토크 컨버터인데요. 전자 제어 시스템이 토크를 증폭시켜야 할 순간과 엔진의 회전을 직접 전달해야 할 순간을 자동으로 판단해 연료 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하부에는 고마츠가 특허를 보유한 K-보기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링크 구조로 설계된 궤도 지지 장치 덕분에 지지 롤러는 항상 궤도 링크와 평행을 유지하게 되어 있죠. 그 결과 진동이 크게 줄어들어 거친 안반 위에서 작업하더라도 오퍼레이터는 고급 SUV보다도 덜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설계된 슈퍼 도저 블레이드는 토사가 블레이드 안에서 구르듯 흘러가도록 유도해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 덕분에 주행 저항이 줄어들고 한 번의 밀기만으로도 최대 34.4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카터필러 D11, 미국. 동메달의 주인공은 전 세계 광산업의 상징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초대형 불도저인 카터필러 D11입니다. 이 기계는 다른 모든 불도저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 수많은 채석장에서 활약하며 단순한 구조와 높은 신뢰성을 무기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죠. 작동 중량은 112.7톤이고요. 심장부에는 전설적인 V형 12기통 엔진인 캣 C32 에이서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기량은 무려 32.1리터에 달합니다. 이건 일반 승용차 엔진 약 20대 분량에 해당하는 크기죠. 연료 분사 시스템인 MEUI는 초고압 분사를 실현해 연료의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그 결과 최대 913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냅니다. D11을 다른 경쟁 기종들과 뚜렷하게 구분짓는 핵심 기술은 바로 토크 디바이더라는 토크 분산 장치인데요. 이 독자적인 장치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며 전체 토크의 75%는 토크 컨버터를 통해 나머지 25%는 기계축을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덕분에 안반에 부딪힐 때는 유압식 특유의 부드러운 반응을 또 동시에 기계식 특유의 날카로운 응답성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불도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구동륜을 위로 들어올린 하이드라이브 방식의 하부 설계인데요. 이로 인해 독특한 삼각형 실루엣이 형성됩니다. 파이널 드라이브와 스프로킷을 위쪽에 배치함으로써 마모를 유발하는 흙, 진흙, 충격 하중으로부터 주요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죠. 전용 설계된 캐리 도저 블레이드는 한 번에 무려 43.6세제곱미터의 토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블레이드 내부에 흙을 담아 실어 나르는 작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죠. 다시 말해 이 일꾼 한 대가 단 한 번 지나가기만 해도 가득 실은 덤프트럭 4대 분량에 해당하는 토사를 옮길 수 있는 셈이죠. 고마츠 D575A3SD 일본. 영예 2위에 오른 건 채석장의 왕이라 불리는 고마츠 D575A3 슈퍼 도저인데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덩치 싸움을 넘어 진짜 기술 괴물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일본산 불도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최대의 양산형 불도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성능은 이제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작동 중량은 무려 152.6톤으로 전차 세대를 합친 수준에 맞먹습니다. 동력원은 고마츠가 만든 12기통 디젤 엔진 SA12V1702로 최대 1150마력의 힘을 발휘하죠. 모델명에 들어간 170은 실린더 지름을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이 거대한 피스톤이 산조차 밀어낼 듯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엄청난 출력을 지녔지만 캐빈 내부는 뛰어난 방음 설계 덕분에 수백 미터 밖 지면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퍼져도 오퍼레이터는 엔진 소리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D575A를 운송하는 일은 물류업계에서 악몽이라 불릴 정도로 까다롭죠. 이 불도저 한 대를 옮기려면 각 유닛을 분해해야 하고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해 무려 6대에서 8대의 트레일러가 동원되어야 하는데요. 이 불도저의 진짜 위용은 블레이드가 처리해내는 어마어마한 물량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설계된 슈퍼 도저 블레이드는 가로 3.6m, 세로 7.4m에 달하며 무려 69세제곱미터의 암석을 단 한 번에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용량은 바로 아래 순위인 카터필러 D11보다 약 1.5배나 많은 수준이죠.
물론 트랜스미션에는 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락업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고 유압 시스템 덕분에 리퍼는 안반을 최대 2.06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기계는 보통의 중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미국과 호주의 초대형 노천 탄광 같은 스케일의 현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아코 슈퍼도저, 이탈리아. 그리고 대망의 1위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절대적인 기술의 기록이죠. 왕좌에 오르지 못한 왕, 바로 아코 슈퍼도저인데요. 이 기계는 그 어떤 분류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아코사는 리비아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불도저를 만들어달라, 예산도 크기도 제한 없다는 파격적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장 12m 이상, 중량 183톤에 달하는 초거대 불도저였습니다. 아코 슈퍼도저의 기술적 독창성은 전례 없는 동력 시스템에 있는데요. 캐터필러제 V형 8기통 엔진이 2기나 탑재되어 있었고 이 두 엔진은 하나의 통합된 동력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작동했습니다. 각각 675마력을 발휘해 총합 1350마력이라는 경이로운 출력을 만들어냈죠. 이 막대한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 두 대의 V8 엔진이 만들어내는 토크에 견딜 수 있는 전용 트랜스미션이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너비 7m, 높이 2.7m에 달하는 블레이드는 단단한 지반을 파내기 위해 설계되었고 리퍼는 높이 약 3m의 기둥을 가진 거대한 유압 실린더로 조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도저의 운명은 너무도 극적이었습니다. 리비아에 대한 무역 제재가 발효되면서 완성된 이 거대한 기계는 결국 이탈리아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고 실제 채석장에서 단 한 번도 작동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채 남겨졌고 결국 제작사인 아코사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죠. 다행히도 이 기계는 폐기 처분을 피했고 복원 작업을 거쳐 지금은 유일무이한 공학적 기념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코 슈퍼도저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불도저라는 공식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대뿐이고 채석장에 발도 들여보지 못했으며 실제 작동 이력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